너스레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너스레.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대통령 관련 발언에 너스레 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연 이틀 명태균 씨가 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저는 단돈 1원도 저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 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아니 저한테 지금 여기 이제 해명을 다 하고 증거자료 다 내고 왔는데 아니 말만 하면 다 안 쳤지 왜 못 안 쳤어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태균 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좀 나랑 인연이 오래된 직원 앞에 좀 있어 보이려고 내가 너스레를 좀 떨었을 뿐이 약간 허풍 비슷하게 좀 떨었는데 경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언급되는 각종 의혹들은 거대한 거짓의 산인데 이 산은 강혜경 씨 그리고 한 매체가 쌓은 산인 거고 이걸 옆에서 도운 십상시가 있다. 근데 그 십상시가 누구냐? 방송 패널들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반론 기회를 또 저희가 드려야겠죠. 김광삼 변호사님. 십상시라는 명태균 씨의 비판에 대해서 반론 기회 드립니다. 졸지에 이제 십상시 됐어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십상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본인이 엄청나게 자신이 권력이 있는 것처럼 또 권력자도 치는 것처럼 엄청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무슨 얘기했죠? 검찰이 나를 조사하면 한 달 내에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김종인, 이준석 뭐 다들 뭐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친하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기의 힘을 과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스레던 거다 얘기하고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내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처음의 태도는 권력자들,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압박을 하면서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나를 건들지 마라. 그리고 검찰에서 나를 조사하거나 구속시키지 마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너스레 떨었고 뭐 힘도 없고 언론이 뭐 지원했다고 얘기하는데 언론이 방송을 하고 기사를 쓴 것은 전부 다 자신의 녹취와 텔레그램 내용과 자신이 한 내용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걸 핑계를 마치 언론에 핑계를 대고 그 언론의 어떤 기사랄지 내용에 의해서 평론하는 이제 패널들에게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저거 자체는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구속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려면 자기와 관련된 모든 범행을 부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졸지에 십상시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 자기가 조만간 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 부인하는 차원에서 책임을 지금 방송 패널이나 언론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의혹이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된 게 있죠. 뭐 공천 개입 혹은 뭐 창원 산단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게 공천 개입 의혹이었었는데 관련해서 명태균 씨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명태균 국민 누구나 사람 추천할 수 있어. 공천 개입 부인입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자금법 수사로 왔어요.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론의 정도를 좀 거르십시오.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거는 나는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네. 언론은 계속해서 혼나고 있어요. 정도를 걸으라고 또 혼났는데 어쨌거나 일단 본인이 추천을 했다는 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수민 의원님. 네. 뭐 하나만한 얘기고 사실 네.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사람으로 공천해 주세요라고 글을 올린 것도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훨씬 구체적으로 깊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의혹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사실 얼마 전에 드러난 녹취에도 보면은 영부인 김건희 영부인이 김영선 개입된 거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한다. 물론 그 말에 진위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말을 본인이 계속 하고 다녔던 것,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사실 뭐 가장 의심이 드는 것은 그러면 왜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가량을 받아갔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빌렸다. 그리고 이제 이걸 빌린 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영부인을 내세워가지고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영부인이 무슨 추심을 하는 쪽의 대표도 아니고 무슨 영부인을 내세워서 빌린 돈을 받습니까? 그리고 빌린 돈이라면 지금 언론하고 굉장히 이 검찰 조사 전에도 많이 접촉을 하셨는데 네. 뭐 하다못해 차용증이라든지 계좌 내역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추적한다라고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뽑아올 수 있는 자료를 언론에 제시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 탓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전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다가 안 될 때 언론 탓을 하는 것인데 국민분들 중에 언론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이 있는 국민분들이 봐도 이거는 언론 개혁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남 탓을 하기 위한 얘기다라고 해석을 하실 겁니다. 네. 지금 뭐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누구 좀 뭐 인재로 써주세요라고 올린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영부인하고 통화가 되고 대통령이랑 뭐 텔레그램이나 통화가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거에 본인이 한 얘기를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좀 얘기가 사실 뭐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하지만 들어볼 필요가 좀 없는 부분이 좀 많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좀 계속 언론 탓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언론이 가십거리를 찾아서 옐로우 저널이라서 이렇게 자꾸 부풀리고 뭐 이런 가십거리 자꾸 찾아갖고 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적인 대화를 왜 이렇게 언론이 궁금해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앞서서 명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집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아니 사적 통화라며 그럼 공적 통화를 해야지. 체리 따봉 쫙 해갖고 내가 뭐 했는지.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내일. 네. 얼마 안 됐어요. 저 얘기한 지. 명태균 씨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 뭐 사적 대화 이 뭐 국민의힘에서 여권 쪽에서 그러는데 이게 사적 대화면 내가 공적 대화를 까야겠네 내일. 뭐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언론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보통 대화가 아닌가 본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명태균 씨 특징이요. 네. 정치를 할지 이제 언론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를 터뜨리고 그다음에 마치 뭐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면 계속 비판해봐. 내가 더 큰 거 터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끌고 왔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지금 뭐 사적인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만 이제 공천과 관련 발언은 사실은 한 것이 거의 드러났잖아요. 그게 뭐 의견 전달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적인 대화로 끝나버리면 자기의 스포트라이트가 안 오고 자기가 언론에 집중을 못 받으니까 아, 공적인 대화 까볼까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 부부와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언론이랄지 정치의 그런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마치 언론 기관을 다 서핑하듯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한 거에 자기가 걸려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은 뭐 너스레랄지 사적인 대화하고 단지 추천을 국민의 한 사람에서 추천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뭔가 비껴가려는 이제 전략적인 걸 세운 거죠. 그 보니까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이번에 창원지검 네. 조사 받으면서 지금 본인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리 한 장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추적해보면 안다고 하는데 네.
그때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본인이 신용불량자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여부는 않고 그 기자를 계속 공격해요. 네가 뭐 다 터트리고 뭐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신용불량이니까 계좌 돈 거래 안 했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의 특징을 보면 다 돈과 관련돼 있거든요. 김영선 공천도 9천만 원. 아니면 뭐 경남 경북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랄지 네. 아니면 뭐 광해 의원한테 받은 2억 6천도 다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돈들이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은 추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추적해 보면 다 나타난다. 이러한 점 받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뭔가 자꾸 이렇게 버럭버럭하고 자꾸 언론에 탓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가 있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그 내가 그거 가면 본인 같은 X낙하면 가나.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뭐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명태균 씨의 조언을 김건희 여사가 완벽하게 신뢰했고 이 때문에 대통령실을 이전을 서둘렀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네. 민주당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명태균 씨가 작년에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삭제가 돼 있는데 이런 글을 올렸었다. 롯데호텔 38층에서 본 이 청와대 터는 뒷산, 백악산과 북악산 봉우리가 서로 등을 지고 있어서 배신을 뜻하는 흉지다라고 하면서 사진 찍은 걸 동그라미까지 쳐서 여기가 백악산이고 여기가 백악산은 없죠. 추측컨대 뭔가 이게 좀 다른 이 산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백악산 여기가 북악산인데 봉우리가 이렇게 서로 좌로 틀고 우로 트니까 좀 다르지 않냐. 그래서 여기 흉지 이렇게 썼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청와대인데 여기가 흉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고 김광삼 변호사님. 네. 대통령실 이전에 명태균 씨 개입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명태균이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텔레그램 이런 내용들이 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명태균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야권에서 그런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청와대 이전 문제는 전부터 쭉 있었잖아요.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던 건데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전하려고 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이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가 뭐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치 저 풍수질이 이걸 이용해서 자기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옮긴 것처럼 그렇게 이런 것이 이제 너스레인 거죠, 너스레. 예, 그런데 뭐 이게 다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또 이전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통상 명태균 씨가 얘기했었던 이른바 너스레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역대 정권에서 다 한다고 해갖고 이번에 한 것뿐인데 이걸 갖고 내가 얘기를 해서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뿐이다. 약속 지킨 게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당시 논의했던 문서를 같이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 청와대 이전 선언을 통한 윤석열 리더십 구체화 방안에서 22년 1월 20날 TF에서 뭐 논의 이런 거 했었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뭐 제왕적 대통령 5년짜리 시한부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 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전 계획부터 해서요. 이런 거를 같이 문서를 올리면서 원희룡 전 장관은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한 거지 뭐 명태균 씨 얘기 이런 거에 한 거 아니에요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명태균 씨 때문에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이 부분은 계속 규명을 해보면 될 거지만 그런데 명태균 씨 아니라도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들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서 뭐 명태균 씨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명태균 씨하고 무관하게 대통령실 이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대선 공약을 지켰다고 원희룡 전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 공약은 광화문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 당선 직후에 파기하고 곧바로 용산이라고 하는 입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전을 한 것이고 그리고 과정을 보면 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거는 정책 사업입니다. 갑자기 무슨 뭐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공법으로 당연히 가자면 국회 법안을 올려서 뭐 대통령실의 주소를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추가 경정 예산, 본 예산이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이라도 해서 정식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예비비로 집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비용을 산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저는 이 정부가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임기 초반 아니 임기 취임 이전부터 이미 예고한 사건이 아닌가. 사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자 대통령실 이전을 하더라도 청와대 일단 들어가서 이 작업들을 국회와 함께 한 다음에 민주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다음에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식이 공간을 지배한다. 그런 리더십, 그런 정치라면 용산으로 옮겨도 좋아질 것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처음에 옮긴다고 했을 때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좀 급작스럽게 바꾸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꿀 때도 너무 급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하는데 이게 절차적인 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뭔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좀 잘못 꿰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얘기들이 결국 모이고 다 명태균 씨한테 지금 다 쏠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또 그만큼 많은 말들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다는 얘기기도 할 텐데 이 명태균 씨 동아일보 6면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연이틀 조사 구속영장 청구 검토입니다. 일단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검찰 소환 조사는 끝났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김수민 위원님 사실 앞에서 저희가 봤을 때 뭐 갑자기 막 언론 탓하고 막 약간 화를 내는 면도 있고 갑자기 막 그동안 막 이렇게 하다가 경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면도 있고 구속이 되면 입장이 또 지금과는 확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도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동요도 보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에 공교롭게 그 시점에 또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린 걸로 봐서는 구속을 굉장히 겁내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만약에 진짜로 구속이 되면 또 굉장히 크게 좀 심리적으로 요동이 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구속 가능성은 좀 커 보이는 것이 네. 일단 본인이 휴대전화 세대, USB를 증거 인멸을 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 수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지목돼 있는 네. 당시 2022년에 지방선거 후보, 예비 후보 3명이 있는데 그중에 적어도 한 분은 공천 목적이 맞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구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수 있어요. 그 전망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다시 한번 뭔가 입장이 굉장히 지금과는 다르게 큰 포로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이르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고 하니까 정말 오늘 내일 상간에도 이 추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